앞선 코너에서 잠깐 다뤘습니다만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참고인으로 꼽혀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어제 저녁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사 관계자, 사건 관계자 숨진 거 벌써 두 번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한 게 지난 10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1일 만에 다시 또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난 다음에 좀 낌새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냈는데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사무실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사망 원인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유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 원인을 그러면 추정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추정하는 건 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문기 전 처장이 지난 9월에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와서 회사 내부 자료를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료를 보여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에서 사망했던 당일날 감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중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오늘 통보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어제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 측의 말에 따르면은 공사가 자신을 고소해서 괴롭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은 공사가 김 처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지난 10월에 검찰하고 경찰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다음에 사흘 전에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검찰은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참고인 신분이고 피의자로 전환하지도 않은 상태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들 청구한 바도 없는데 강제 수사도 안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망을 했다 이런 면에서 검찰은 강압 수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 좀 지켜봐야죠. 조사가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기 씨는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인가요?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인연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발 조합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 건설사 영업부장이었다 그래요. 그때 만났던 인연 때문에 그 인연이 이어져서 2010년에 그때 이제 공사가 만들어지고 막 할 때 그때 같이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이 계속 쭉 이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2015년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을 할 당시에 유한기 본부장이 관할하는 개발사업 1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략투자 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그 당시 이제 컨소시엄이 세 군데가 이제 심사를 신청했잖아요.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심사를 했을 때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심사할 때. 근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결정되는데 뭔가 영향을 같이 행사했던 것 아니냐, 비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핵심 혐의 중에 하나인 초과 수익 환수 조항. 이 조항이 빠지는 과정에도 개입했을 가능성 거론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의혹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김문기 처장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하는 뭔가의 이 물증이나 정황 같은 건 나오진 않은. 예. 그냥 지금 의혹만 지금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공사에서는 개발 사업 2팀이 실무를 담당했어요. 근데 공모 8일 전에 이걸 개발 사업 1팀으로 갑자기 넘깁니다. 넘겼을 때 개발 사업 1팀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문기 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일단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발 사업 1, 2팀의 실무자들이 개발이 환수 조항을 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김문기 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그 과정을 알았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로 담당했었으니까 네.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개발 2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시의회에 나가서 증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실무자들이 주장했는데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이게 빠졌다. 이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발사업 1, 2팀에서는 그 1, 2팀장 지금 이제 이 팀장을 맡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팀장을 맡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김문기 차장이. 그 차원에서는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가서 보고가 마지막 돼서 들어갔던 거에는 개발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기 차장은 오히려 건의를 한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검찰 수사 차질은 뭐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니까 특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증언할 만한 핵심 참고인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뭐 지금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개입이 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실무를 담당했다고 하는 사람을 꼽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죠. 유한기 전 본부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김문기 처장이 있죠.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가 있고 4명이란 말이에요. 4명인데 정민용 변호사는 지금 다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배척하는 뭔가의 증언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뭔가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뭐 컨소시엄을 선정하는데 비위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개발이익 환수 조항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황무성 사장을 사퇴를 압박을 종용했다거나 이런 게 다 거기에 관여가 돼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사망한 상태가 되니까 수사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정치권의 입장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올려주시죠. 특검 얘기는 뭐 조금 전 여의도 코너에서도 답 없는 논쟁이 또 한 차례 반복이 됐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 수사는 연말에는 끝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 이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럼 올해 말에 그 수사가 끝난다고 하면 이제 특검 얘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뭐 예를 들면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문제 이거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 특검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러면 수사 대상과 관련돼 있는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싸우다가 그냥 대선 다 지나가는 거 아니냐. 서로 간의 리스크를 또 안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수사 상황 그리고 정치권 논란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